우리 애기들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르신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환절기 때 감기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릎 감기가 있어요. 아, 무릎 감기요? 네. 50대 지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좀 뚱뚱한 무릎 관절, 무릎 관절, 무릎 감기는 무릎 관절염 이거예요.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오늘 주제 아시겠죠? 네. 무릎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모신 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모신 분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오승환 원장 맞습니다.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벌써 돼 있어서 그래요? 바로 연결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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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결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제가 농사일을 하면서 네.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통증이 많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좀 심해져가지고 무릎이 힘이 빠지고 어떨 때는 좀 쓰러질 때도 있었어요. 어떻게 좀 한의원에 다니고 했는데 잘 안 나서요. 네. 자, 선생님 직접 한번 상담해 주시죠. 예. 무릎이 아픈 게 10년 됐다고 그랬죠? 예. 요즘 걸어 다니면은 통증이 심하거나 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통증이 심해가지고 어떨 때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사일을 오랫동안 했다고 그랬죠? 예, 가수원에도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힘든 일을 오랫동안 많이 했고 나이도 지금 어느 정도 들은 데다가 10년 이상을 지금 관절염 증상이 지속이 돼서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하고 진찰만 해도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관절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간단한 엑스레이하고 진찰을 해보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는 1기, 2기, 3기, 말기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치료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얘기해봐서 지금 말기의 상황인데 그대로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약물만 치료하다 보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빨리 검사를 해보고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약물 치료를 하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가능한지 그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기에는 이분은 약물 치료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저기 이제 방송할 살짝 이 주사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시술과 수술을 겸한 그런 내용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술이 좋을까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10년 이상 관절염을 앓아왔고요. 그리고 통증이나 부종이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봐서 관절염의 말기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간단한 엑스레이하고 진찰만 해도 정확한 진단 방법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시술을 할지 수술할지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술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놓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수술도 요즘에 많이 옛날처럼 복잡해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전화하시면 계속 저희 방송 살펴주시면 조금 있다가 선생님께서 아마 보셔야겠지만 시술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치료법인지 저희가 샘플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가 또 한 번 와 계시죠? 네, 전화 많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자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45세대 주부인데요.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면서 수술을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수술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그래서 민간요법도 해보고 한방치료하면서 침도 맞으면서 물리치료도 했는데 통증이 나아지지를 않고요. 요즘은 더 무릎이 통증도 심하면서 많이 부어서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아프시면은 그냥 한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의원도 가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그러는데 좀처럼 게 잘 안 났더라고요. 자, 설명해 주시죠. 지금 5년 됐다고 그랬는데요. 네.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따로
다치지는 않고 좀 예.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예, 뭐 힘든 일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네, 구부리고 좀 토사하는 일들이 많고요. 아, 예. 네. 지금 한방에서도 보면은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했고 의원에도 여러 번 다녔던 것 같은데요. 지금 통증이나 부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단순한 요법으로 치료를 할 게 아니고요. 좀 더 관절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관절 상태가 아주 심하게 악화된 상황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간단하게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정도 할 단계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확한 검사를 해보면 어떤 시술 방법을 할지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관절에 직접 약물 투입을 한다거나 재생 치료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 대한 치료법이 과연 지금 뭐 진단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이런 치료법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미로 한 말씀. 이런 경우는 일단 이제 관절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은 재생 치료 방법으로 플로로 주사나 이런 네. 간단한 주사 치료 요법, 시술요법으로만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플로로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한 그 자료와 화면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뭐 젊은 친구들도 사실 무릎 아픈 적 예,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무릎 관절염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예. 자, 그 연골 손상 진행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이제 나빠지는지 이게 쭉 처음부터 이제 그 미영 씨부터 이제 저까지 또 선생님까지 나오는 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쭉 진행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화면에서 보면은 그 연골 손상이 이제 그 맨 왼쪽에 보면 1단계의 경우 초기 단계입니다. 그럼 관절 연골이 연화되고 세포군 자체가 약간 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좀 더 지나게 되면 이제 관절이 붓고 통증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뼈를 쌓고 있는 연골면이 여기서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좀 더 진행이 돼서 많이 파괴되게 되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상당히 재생 치료나 여러 가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은 많은데 이 단계를 대개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참고 지내고 그런 게 미덕으로 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나다 보면 여기 같이 3단계 중증의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관절 연골면이 다 헐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관에 뼈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하고 통증이 악화되고 부종이 심하게 되는 중증의 단계는 말기의 단계에 돼서 어떤 치료 방법도 효과가 없는 단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끔 보면 이렇게 저기 무릎 이렇게 안짱다리 이렇게 팔자나 옷자다리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 보면은 그게 이미 저렇게 돼서 이제 뼈가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모습이시죠. 네, 걸으실 때 삐걱삐걱 이렇게 소리도 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관절의 그 말기 상태가 되면은 다리가 이 옷자형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변형이 되고 또 관절이 많이 망가져서 관절의 연골판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뼈와 뼈가 부딪혀서 우두둑거린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등산 갔다가 한번 갔잖아요. 내려올 때 오른쪽 무릎 여기가 항상 거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 요것 때문에 등산을 못 가니까 살이 또 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 운동을 못 하니까 답답하죠. 장수 시대에 운동해야 돼. 이게 무릎이 이게 그냥 단순 무릎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무릎이죠. 맞아요. 자, 그럼 증상을 저희가 한번 CG를 준비한 게 있는데 증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증상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나오죠. 계단 오르내릴 때 제가 아픕니다. 대개는 이제 평지를 걷는 데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무릎이 가볍게 통증이 있고 좀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의 단계고요. 제가 일단 초기네. 제가 내려올 때니까. 거기서 좀 더 심해지면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통증이 좀 더 심해지고 불편한 감정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네. 쪼그려 앉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 무리가 간다기 때문에 몸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말기의 단계에 되면은 일상적으로 보행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보면 뒤에서 보면 오리가 걷는 식으로 뒤뚱뒤뚱 걷게 되겠죠. 네. 그리고 구부렸다 앉았다 하면 우두둑우둑 소리 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심한 소리가 나게 되고 네. 통증이나 부종 또 가벼운 일을 해도 그날 저녁에는 많이 아프고 붓고 그래서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 증상이 되는 예. 그 말기의 네. 증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그 지하철 보면 계단 많잖아요. 어르신들 예. 올라가실 때 너무 이제 그렇죠. 버거우시니까 예. 쉬었다 가시는 거 너무 예. 많이 예. 봤거든요. 예. 예. 아유, 그래도 네. 효녀시네. 소리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런 것도 또 네. 아직 귀가 아직 밝아요. 20대 버릇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래요. 무릎을 정말 처음 상태로 돌리면 좋겠지만 어려운 면도 있겠죠. 근데 예. 프롤로 치료가 아까 좀 효과가 있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어떤 치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프로로 치료는 이제 무릎 관절이나 이 병변 부위에다가 프로로 용액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로 용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 부종이나 염증을 이제 많이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프로로 용액을 주입시키게 되면 성장인자의 생성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예. 네. 또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럼 네. 염증 반응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해가지고 무릎 관절 내에 혈류량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증가해서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원병들이 오는군요. 예. 그리고 거기다 더 튼튼하게 예. 교도보를 성을 쌀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양소 공급이 증가하게 돼서 손상된 관절면의 인대나 연골 자체 이런 자체를 갖다가 증식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치료 효과를 일으켜주고 네.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보통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그 예, 백신 예. 주사는 그 이제 씨 없는 그 균 바이러스인가 그런 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걸 싸워서 이기는 법을 예, 알려주는 것처럼 염증을 확산되지 않은 염증을 살짝 일으켜가지고 예. 와서 걔를 이기는 법도 알려주고 예. 더 튼튼하게 만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저 프롤러 약물은 어떤 건가요? 예, 프로 약물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 용액 자체는 그 50%의 포도당 네. 용액입니다. 그러니까는 삼투압이 상당히 높은 용액이죠. 네. 그래서 그런 용액에다가 뭐 요즘은 그 피데알레인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갖다가 예.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 연령에 따라서 적당하게 그 집어넣어서 그 배열을 잘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 그럼 아주 뭐 좋은 인대 치료가 강화 주사나 허리나 어깨 뭐 이런 데도 다 또 할 수 있겠네요, 범위가.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그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 환자의 그 연령군도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 예.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네. 스포츠 손상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인대나 힘줄 같은 거 근육 자체가 손상되고 이러면 찔뚝찔뚝 다니면서 그쵸. 그냥 침이나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넘어지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자꾸 반복적인 외상이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럴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프로로 주사를 하게 되면 손상된 조직이 좀 재생이 되고 네. 좀 자가 면역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몇 번 정도 주사 맞고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리는지. 예, 그 주사의 방법은 보통 이제 환자의 증상이나 연령에 따라서 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아주 심한 경우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 1회 내지 2회 하고요. 예. 보통 2주나 4주 간격으로 한 3회, 4회 정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중간 정도의 그 손상 오거나 이러면은 보통 한 3회 내지 4회 정도 치료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보여주시면서 예. 설명 주시죠. 예, 비교적 예.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예, 예. 네.
보여주시죠. 네. 프롤로 주사 치료. 프롤로 주사 치료를 했는데 그 위쪽에 보면은 이거는 저 수술하기 전에 저 프롤로 치료하기 전에 그 MRI 사진입니다. 보면 이 연골면이 많이 손상이 돼서 하얗게 변해 있고요. 요 인대도 많이 손상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 전에 무릎이 자주 붓고 통증이 심하게 호소했고 무릎에 자꾸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63세 남자 환자인데요. 그 아래쪽에 그 경우는 3개월 후에 MRI 사진입니다. 손상된 연골면이 많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걸 보이고요. 이 안에 그 십자인대나 EV도 많이 강화된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가지고는 수술 후에 통증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본인이 하던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고요. 가벼운 노동이나 산행을 할 수 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실제 우리가 증상도 많이 좋아졌지만요. 여기서 보면 그 MRI에서도 보면은 완전히 좋은 결과가 입증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롤로 주사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준비하겠는데 어떤 특징을 이 프롤로 치료는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가치유 반응을 이용해 치료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프롤로 주사는 이제 그 자가치유 반응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용액을 집어여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혈류량을 공급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인자를 촉진시키고 영양고를 증해서 자기 자신의 면역성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술 방법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출혈이나 고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은 그 간단한 시술이죠. 시술을 하게 되면 막바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에 복귀 가능하고요. 물론 뭐 치료비나 이런 것도 다른 거에서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주사 바늘이 얇아요, 두꺼워요? 그렇죠. 주사 바늘은 이제 연령대나 뭐 이런 걸 하고 그런 손상된 정도에 따라 틀리는데요. 아주 연령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는 걸 쓰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자극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단 손상된 부위에다가 그 자극을 시켜주고 약물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주 가는 주사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담당 PD가 뭐 저는 말 안 들어서 두꺼운 주사 놔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두꺼운 주사 맞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저기,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무릎 복숭아뼈 그 옆쪽으로다가 이렇게 접질렸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병원에 갔더니요.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겠죠? 발목 복숭아뼈죠? 무릎이 아니고, 발목. 바로 복숭아뼈 밑에요. 옆인가? 그래갖고 접질러가지고 막 두두둑 해갖고 이제 정형외과를 갔는데요.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고는 거기서 저기 뭐 인대가 반 정도가 끊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반기부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은 거의 이제 저기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항상 걷는 것도 조심하고 한 1년 이상 살았는데 그게 그냥 항상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이제 작년에 다른 병원에를 갔더니 거기서도 엑스레이를 찍더니 뭐 엑스레이는 표가 안 난대요. 무슨 인대가 표가 안 나서 아닌데요. 먼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그 찍고서 인대가 끊어졌다고 그랬는데 무슨 그런 말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으라고. 그 찍었더니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 MRI 그래서 50만 원에서 찍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왔는데 요새 좀 안 좋아가지고 시근시근하고 안 좋아가지고요. 다시. 그러면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인대가 끊어진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두 분의 의사가 많이 틀립니다. 이게 뭐 진실 혹은 거짓 같은데.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프롤로 치료라든가 다른 치료로 오늘 치료가
가능하냐 안 하냐 바로 이런 부분을 알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 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일단은 그 엑스레이의 인대는 안 나오죠. 인대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인대 손상을 심하게 받으면 미세하게 뼈에 막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예. 되면 네. 아주 미세하게는 게 잡힐 수가 있는데 네. 대개는 일단 엑스레이상은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진료를 했던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죠. 인대가 요건 좀 그 흠집이 날 수도 있었겠다라고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잠깐만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요, 그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서 예. 저기 밧줄이 있으면 이렇게 세 겹이 있으면 거기서 한 겹줄이 반 정도가 이렇게 틀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뭐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이 보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밧줄이 이렇게 반 정도 틀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예. 말씀을 자,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논리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지금 저희가 답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제 네. 결론이 이렇게 됐으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네. 그 치료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환자 얘기 들어볼 것 같으면 복숭아 뼈가 접질리면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인대 일부가 손상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뼈에서 일부 인대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요.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사실은 좋아지진 않다. 일시적으로 이제 약을 쓰게 되면 증상은 좋아지죠. 네. 통증이 완화되고 부기가 좀 빠지기 때문에 걸을만 하죠. 근데 어딘지 모르게 계속 그 뻐근한 증상이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방치하게 되면은 그 삔 자리를 자꾸 삔다고 그러죠. 우리가 환자들 얘기 보면 자기가 삐었던 관절인데 네. 또 삐고 네. 또 삐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완전히 손상된 게 낫지 않기 때문에 증상, 통증이나 이런 건 완화됐지만은 네. 낫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다치게 되고 또 뻐근한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오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로로 주사의 가장 적응증이 되는 환자입니다. 네. 그 보통 염좌라 그러지 않나요? 예. 염좌. 염자인데 이제 염자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예. 있고 3단계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두둑 소리가 났다고 그럴 정도로 그쵸. 하고 지금 1년 반이나 됐는데도 계속 뻐근한 증상이 있고 그러면요. 그 그 대개는 그렇구나. 이제 간단한 진찰만 손으로 만져서 눌러보면은 그 아픈 부위가 뼈에서 어떻게 떨어지고 어느 부위가 아까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세 가닥 중에 하나 반이 끊어졌다는 네, 표현을 하는데요. 네. 부분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네. 이런 경우 이제 손상된 부위에다가 프로로 주사를 보통 한 3회 내지 4일 해주면은 예. 재생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원상 복귀돼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뻐근한 증상이나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편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삐거나 이런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저도 그냥 이렇게 발목 우두둑 그랬는데 예. 그냥 대충 뭐 우리 때는 좀 보도 그냥 막 지나잖아요. 뭐 몇 개월 지나면 근데 거의 계속 또 그러더라고요. 그 예, 부분이 예. 조금만 그러면 또 그러고. 예. 자, 이게 이제 프롤로 치료의 그 대표적인 그 치료 사례가 예, 될 수 있다는 이런 예, 말씀이시고. 네. 또 다음 전화 연결이 돼 있죠?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예, 저는 오른쪽 다리가요. 네. 한 2개월 전부터 아팠는데, 네. 예, 부어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물이 찼다 그래서 물을 빼고 병원에서 준 약 지금 먹고 있는데요. 예. 이게 가만히 있을 때면 살살 걸 때는 괜찮은데 조금 빨리 걸려면 무릎에서 물 꼬재를 꽉 찔른 것처럼 힘없으면 팍 꼬꾸다 줄라 그러고, 위에 그 무릎 위에 쭉 올라가지고 여기 사이에도 이렇게 약간 쓰다린기가 들고 이래요. 구부르려면 잘 약간 지금도 부어 있고.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어머니들이나 우리 할아버지들 가끔 뭐 무릎이 이렇게 붓고 또 콕 찔러면 또 물이 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럼 어떤 경우고 또 어떻게 치료를 좀 해야 될까요? 이 경우는 이제 관절이 다치든지 아니면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된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말기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기의 정도 상황인데요.
관절면이 손상이 오게 되면은 이제 관절이 좀 마모가 되죠. 아까 봤듯이 보통 한 중기의 단계 되게 되면은 관절이 자꾸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거는 이제 무릎 관절에 싸고 있는 그 활액막이 있습니다. 그 활액막 자체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활액막염으로 해서 2차적으로 자꾸 붓고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정확하게 진찰을 해봐서 그냥 계속 물을 빼고 치료하고 그런 단순한 치료 방법이 아니고요. 계속 그럼 또 반복될 거 아니에요? 물이 또 차고 또 차고 또 재생시켜주고 원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재생치료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요. 재생치료 방법 중에는 가장 간단한 거는 프로로 주사 방법이 있고요. 네. 프로로 주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물을 뺀 다음에 프로로 주사를 그렇죠. 놔야 된다는 거죠? 물을 빼고 그 염증의 치료를 하면서 프로로 주사를 하게 되는데 네. 프로로 주사 자체가 염증 반응을 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데요. 네. 그 악화되면서 그 보상 기전으로 재생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도 잡아줄 수 있고 또한 관절염이나 활액막염 치료도 하고 또 네.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상태보다 더 아프기 이전의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그 네. 치료 방법 중에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산불, 들에 불 나는 거 있잖아요. 네. 아프리카에. 그걸 자연적으로 나는 불은 더 풍성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만드는다 그러고 사람이 내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산에다 내는 거는 그것도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예. 불을 좀 나게 해서 더 풍성한 그 이 숲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게 예, 예. 프롤로 치료의 원리가 아니겠냐 이런 예, 생각이 예. 언뜻 듭니다. 네. 예, 아주 네. 굉장히 좋은 제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유장이라고요. 건강 예, 예. 비유를 잘 낸다고 예, 제가 예, 좀 예. 소문은 났어요. 비유의 예, 달인. 예, 예. 네, 뭐 자화자찬해서 어쨌든 정말 알기가 좀 네.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자, 그러면 근위경골 절골술. 이름이 참 어려워요. 자, 근위병도 아니고요. 예, 예.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근위경골절골술이라면 굉장히 표현이 어려운데요. 네.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을 오래 앓다 보면은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관절이 자꾸 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자형 다리가 되게 되죠. 그럼 O자형 다리가 되면은 자꾸 그 휘어진 안쪽으로만 자꾸 관절이 파괴되게 되고 맞아요. 관절염이 예. 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걸어 다니는데 자꾸 무릎 안쪽으로만 통증이 심하다고 그래서 찔뚝찔뚝 걷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관절 자체에 휘어진 부위를 갖다가 원상태로 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아리뼈의 관절면 부위에 휘어진 부위를요. 이렇게 금을 가게 합니다. 금을 내서요. 일부러? 예. 이 사이를 벌려서 이 휘어진 다리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원상으로 돌리는 수술 방법이죠. 야,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집 기둥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네. 거기 일부러 갈라가지고 예. 거기다 세면하고 쇠하고 다시 이렇게 놓아갖고 딱 바로 세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휘어진 부위에 살짝 금을 가게 해서요. 예. 그 부위를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쐐기 모양으로 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네. 휘어진 부분을 쐐기 모양으로 벌려줘서 아까 그 표현대로 원상 복귀가 됩니다. 예. 또 표현 또 편하게 이야기 쉽게 도와주셨네요. 자, 그럼 실제로 그래요. 근위, 경골, 절골. 오늘 어깨에만 힘이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알기 쉽게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치료한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비교적 예. 예후가 좋은 사례 예, 보여주시죠. 네. 근위, 경골, 네, 넘겨주시기 절골술 바랍니다. 네. 네, 치료 사례입니다. 자, 이게 생방송의 묘미예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69세 여자 환자입니다. 네. 이 환자는 이 화면 왼쪽에서 보면 다리가 O자형으로 굉장히 휘어 있죠. 정말 확실한데요. 네. 그래서 수술 전에 다리가 O자형으로 상당 휘어 있고 걸을 때 통증이 심하고 관절염 때문에 아주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했던 환자죠. 그래서 그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양쪽 종아리뼈 근처에
금을 내서 벌려줘서 아까 쐐기 모양으로 벌려줘서 네네. 교정을 해주는 하나의 수술 방법이죠. 그래서 수술 전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일자로 곱게 처녀 다리가 됐다고 그러죠. 네. 굉장히 예쁘게 잘 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옛날에 미국 영화 보면은 그 여자 배우들이 잘 때 여기 다리 무릎을 묶어놓고 자요. 예. 왜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죠? 다리가 이렇게 되면 안 이쁘니까 살짝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섰을 때 살짝 이렇게 되는 게 아주 이뻐 보이고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묶고 자야겠네요. 저 여자 배우들한테 네.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네. 뭐든지 다 합니다. 여자 배우들. 네. 휘면 안 좋군요. 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특징을 좀 저희가 또 살펴볼까요? 네. 근위경골 절골술의 네. 특징. 예. 근위경골 절골술은 이제 본인의 관절을 갖다가 새로 바꾸거나 하는 그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고요. 예. 자기 자신의 관절을 갖다가 최대한 살리고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절개가 굉장히 작고 뼈에 약간 금을 가게 해서 벌려주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요. 뼈의 손상도 적고 예. 또 출혈이나 이런 통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절개 부위도 작고요. 회복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일단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2주나 3주 되면 완전히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한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직장에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관절을 갖다가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리고 네. 그리고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거를 막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 역시 이것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그 그렇죠.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선생님이 벌써 알려주셨어요. 인공관절 치환술 뭐 이런 게 이제 인공관절에다 하는 방법인데 그거 저희가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예. 그거는 이따 한 대 이렇게 크게 묶어갖고 예, 뭔지 예. 한번 쭉 설명을 들어보고요. 예. 가능하면 전화를 좀 많이 받았으면 네.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나오시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저희 그렇죠. 방송의 네. 컨셉이 예. 집에서 전화로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 네. 그 컨셉입니다. 예. 네. 자, 전화 연결을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저는요, 저희 안사람이, 네. 무릎이 그 전에 쪼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나 봐요. 아,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자꾸 이제 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는데, 층계 내려오고 그럴 때가 아프고 또 비가 올라 그러면 미리 아주 일기예보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아주 네. 그게 네, 제가 방송 나오기 전서부터 벌써 무릎 아프다 그러면 며칠 있다 비 와요. 아이고. 저기요. 그걸 제가 지금 진짜 취재를 해봤는데요. 제가 네. 의학 전문 기자거든요. 그게 예. 과학적으로 맞대요, 의학적으로. 이게 압력에 눌려서 기압이 눌려서 거기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그거 먼저 한번 증명을 하고 한번 들어보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습도가 높게 되면 일상적으로 이제 관절이 안 좋으면요. 네. 그 호르몬 분비나 다른 어떤 인자 때문에 그런 걸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이 안 좋으면은 또 관절염 안 좋지 않고 그냥 무릎에 손상을 받았던 환자나 수술했던 환자도 일단은 비가 올라든지 습도가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그런 증상을 많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저 상식적으로 알아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 사항이 어떤 거죠, 선생님? 네. 그리고요, 그게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지금 알아보려고. 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치료가 어떤 질병인지 좀. 예, 지금 봐서는 그 증상으로는 굉장히 심한 그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환자 보호자의 표현으로는 6개월 전서부터 그랬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했던 일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층계 내려올 때 아프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보통 2기 중간 단계 정도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확한 진찰을 해보고
관절염 자체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 재생 치료 방법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재생 치료는 프롤러 치료, 포도나무 기타 여러 가지 약물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인체 스스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큰 병 아니니까요.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두 분이 또 노선 사시는 것 같은 느낌 받으니까 참 좋네요. 그러게요. 걱정해 주시고. 자,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내용 전화가 또 있죠.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할게요. 6671-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네.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네. 지금 한 2년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안 아프고 내려갈 때만 아팠거든요. 예. 그 가지고 냅뒀는데 나중에는 또 올라갈 때도 좀 아파요. 네네. 점점 그래가지고 그 신경외과를 찾아서 주사를 맞았어요. 거기다요. 네. 나아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쪽만 처음에는 주더라고요. 예. 3번을 일주일에 3번. 그리고 6개월 있다 또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또 가다가 이제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네. 그래서 또 아프면 또 찾아가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참에 또 아프더라고요. 많이 이제. 자, 그러면 가서 지금 맞았는데 왜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알아보려고요. 자, 소위 말하는 과거에 뼈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뼈주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뼈주사가 뭐라는 건 저희는 사실 알고 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해더니 저는 안 비치주고 주사를 놔주고. 그거는 뭐 이제 엑스레이 찍어도 어머니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셨겠죠. 자, 근데 지금 3번 맞은 주사는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그 프롤러 치료나 다른 걸 좀 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거기서 아프거든요. 거기서 주사 맞았던 것도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테로이드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영양제라고 우리가 나오는 그 무릎 연골 영양제 일종입니다. 그런 걸 약물로 주입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이 아프면 수술이 한다고 걸려요.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보통 뭐 초기나 중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죠. 근데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은 거기서 재생이 안 되고 점점 진행을 되는 거거든요.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은 화면에서도 봤지만은 무릎을 내려올 때 통증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 통증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무릎 관절이 그 상태보다는 좀 더 진행이 됐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영양제를 주사 맞고 치료하면은 처음에는 증상이 그냥 호전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점점 우리가 골병을 든다는 표현이죠. 무릎 관절은 점점 악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극적 치료 방법 뭐냐 이제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적극적인 치료 방법은 무릎 관절을 정확히 검사를 해보고요. 검사해서 그게 어느 단계에 와 있나 봐서 만약 아주 심한 단계가 아니라면은 플로로 주사나 이런 재생 치료 방법을 하고요. 증상이 좀 더 진행이 되고 관절면이 좀 파괴가 됐다면은 줄기세포 치료나 아니면은 자기 연골을 배양을 해서 다시 그 병변 부위에 이식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이전에 관절에 아프기 이전의 상태로 90%에서 95%까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해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상 내용을 좀 한 번에 다 이렇게 들어봐야 되겠죠? 이제 다 달아서 없어졌을 그 마지막 단계 때 어떻게 좀 치료를 하면 좋을지 손상 그 단계부터 좀 해서 쭉 보여주시죠. 치료 사례 그다음에 특징까지 쭉 다 설명해 주시죠. 연골 손상을 보면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보면은 연골 자체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솜털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건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는 그 간단한 휴식이나 약물 치료, 그다음 물리 치료 정도만 해도 상당히 회복이 되고 원상복귀가 됩니다. 근데 이제 3단계에서 보면은 관절 연골면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경우 됐는데 영양제로 주사를 맞고 이래서 하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은 점점 더 골병을 들고 진행을 돼서 4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죠. 요 단계에서는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중요합니다. 네. 프로로 재생 치료 방법도 중요하고 또한 거기서 좀 더 심해졌다 싶으면은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줄기세포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연골을 배양을 해서 자기 연골을 배양해서 다시 이식해서 살리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가장 좋고 이게 더 심해져서 이제 연골면이 다 떨어져서 뼈가 완전히 노출이 되게 해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이 4단계가 되죠. 4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말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고요. 인공관절을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치료 사례 인공관절 치료 사례하고 특징을 또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예. 네, 자, 다음으로 치료 넘겨주시기 사례 바랍니다. 넘겼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심했는데도 전체 관절이 망가진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아니면 바깥쪽으로 아니면 앞쪽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시경을 해봤더니 이렇게 손상을 됐고 MRI를 찍어봤더니요. 여기 MRI 보면은 안쪽으로만 이렇게 뼈가 많이 달아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체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달아진 부위만 곱게 다듬고 금이빨 씌우는 방법이죠. 네. 우리가 어금니가 썩었으면은 어금니가 충치가 생겨갖고 썩었으면 그걸 다 드러내는 건 아니고 신경 치료하잖아요. 신경 치료하고 그 손상된 부위를 곱게 다듬고 금이빨 씌우죠. 남겨는 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좀 그런 식으로 이 부위를 곱게 다듬어서 금이빨 씌우는 그런 치료 방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기 원장님, 다음 이빨은 동물에게 쓰는 말이니까요. 네. 시아나 써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도 한번 또 좀 볼까요? 들어볼게요. 사례가 또 하나 사진 있어요. 보고 옆에 쉬운 체크해볼게요. 사례가. 네. 자, 사진 준비했죠?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왼쪽 무릎이 안쪽으로만 많이 달아져서 관절염이 굉장히 악화된 말기의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요 부위만 이렇게 곱게 다듬어서요. 금이빨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아를 손상된 치아를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과 같죠. 곱게 다듬어서 금이빨 씌워버리는 이런 부분 치환술인데요. 이러면은 회복도 빠르고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이 저희가 특징인데요. 수혈이 필요 없고 자신의 관절에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전체 치환술에 비해 부담이 적고 퇴원 후에 조깅이나 등산을 할 수 있다. 참 좋네요. 조깅과 등산. 이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쫓기면서도 저는 다 대본 내용을 해주셨고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일부러. 그래서 시간이 또 1시간 더 있으면 좋겠지만 다음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기 그 무릎에 대한 이야기 정형외과 전문의 오승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